토트넘이 8년간 함께한 직원을 하루아침에 해고했습니다. AI가 더 효율적입니다. 당신은 해고당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내쳐진 그 남자. 그런데 48시간 후 미국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연봉 3,670만 달러, 전액을 깎아도 좋으니 그를 데려오세요. ESPN에서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MLS 역사상 전례 없는 선수의 협박. 도대체 월드클래스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한 그는 누구일까요? 감동 편지함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토트넘 훈련장에서 8년간 영상 분석관으로 일했던 마크 톰슨이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의 업무는 경기 영상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날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첼시와의 런던 더비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손흥민이 2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하지만 첼시 팬들에게는 악몽 같은 날이었을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터널로 들어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첼시 서포터즈 구역에서 내려온 팬 4명이 손흥민을 가로막았죠. 마크는 습관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열성 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이 손, 우리 팬들에게 뭐라고 말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팬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달랐죠. 손흥민이 마이크에 대고 말하려는 순간 한 명이 갑자기 그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이 재빨리 손흥민의 손을 잡고 이상한 제스처를 만들었어요. 카메라에는 모든 게 담겼습니다. 그들이 손흥민의 손으로 욕설 제스처를 만들려 했다는 것을요. 동시에 또 다른 팬이 눈을 찢으며 인종차별적 소리를 냈지만 그들의 카메라 각도에서는 손흥민만 잡히도록 교묘하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손흥민은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순간의 표정이 마치 화난 것처럼 보였어요. 완벽한 함정이었죠. 뭐 하는 거야? 놔줘? 라고 손흥민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툰 영어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죠. 오바, 그가 화났어. 치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원하는 장면을 얻었습니다. 편집하면 손흥민이 팬들에게 욕설하고 화내는 것처럼 보일 영상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멈춰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니콜라 베르나르가 전력 질주하듯 달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신사적인 그를 8년간 봐왔던 마크도 그날처럼 무서운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니콜라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봤어. 너희가 그를 모함하려 했어. 나한테 증거가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가해자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아니야, 우리는 그런 적 없어 라고 변명했습니다. 닥쳐. 나는 8개 언어를 구사하고 너희가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이해했어. 라고 니콜라가 일갈했습니다. 니콜라는 그들이 나눈 은밀한 대화까지 모두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너희가 그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자고 했잖아. 이걸로 바이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다 들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안팀을 큰 소리로 불렀죠. 보안, 경찰을 불러. 이건 증오 범죄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중 리더 격인 남자가 여전히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증명해봐. 우리말 대 너희 말이야 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때 마크가 나섰습니다. 사실 내가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문 장비에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고화질로 담겨 있었죠. 니콜라는 즉시 마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크, 그 영상이 결정적이야? 지금 당장 저장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여러 개로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USB에도 저장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니콜라는 유창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까지 동원해 국제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즉석에서 인터뷰를 했죠. 이건 단순히 축구에 관한 게 아니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거야.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1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가해자들이 올리려던 조작 영상은 결국 빛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가해자로 밝혀졌죠. 그날 밤 탈의실에서 손흥민은 니콜라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니콜라, 너가 내 커리어를, 내 인생을 구해줬어. 라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써니,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특별해. 너는 나의 수호천사야 라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 손흥민은 니콜라를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언어 수업을 받았고
내게 국어를 마스터하게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날의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년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니콜라는 손흥민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그런 니콜라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토트넘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은인을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LAFC로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 아래 새로운 팀 동료들과 훈련하던 어느 날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토트넘 시절 룸메이트였던 벤 데이비스의 이름이 화면에 떴죠. 써니, 소식 들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 이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니콜라. 해고됐어 라고 벤이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공이 그의 발 앞으로 굴러왔지만 그는 멍하니 서 있었죠. 뭐? 다시 말해봐 라고 손흥민이 되물었습니다. 토트넘이 방금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어. 니콜라가 나갔어. AI 번역 시스템으로 교체한대라고 벤이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라커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니콜라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런던, 그리고 LA 사이의 시차를 계산하니 런던은 새벽 2시였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은 끊지 않았죠. 여보세요? 라고 니콜라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니콜라, 사실이야? 해고당했어? 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응, 써니. 사실이야 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어떻게? 왜? 8년이나 함께 했는데? 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비용 절감이래. AI가 나보다 싸대라고 니콜라가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너가 날 구해줬어. 너가 클럽을 스캔들에서 구해줬어. 라고 외쳤습니다. 써니, 괜찮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라고 니콜라가 달랬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라고 손흥민이 반박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니콜라가 자신을 구했던 그날이 계속 떠올랐죠. 인종차별에 덫에서, 언론의 조작에서, 수없는 위기에서 자신을 지켜준 은인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손흥민은 LAFC 구단주 레리 버그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버그 회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손? 이라고 레리가 물었습니다. 제 선생님, 니콜라 베르나르가 방금 토트넘에서 해고됐습니다 라고 손흥민이 설명했습니다. 레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를 여기로 데려와야 합니다. 저와 함께요 라고 손흥민이 요청했습니다. 너는 이미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 왜 통역사가 필요하지? 라고 레리가 반문했습니다. 손흥민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닙니다. 제 생명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첼시 팬들의 조작 시도, 니콜라의 구원, 그리고 8년간 이어진 헌신에 대해서요. 레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스태프가 가득 차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 연봉에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손흥민이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라고 레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 연봉을 삭감하세요. 그 돈으로 니콜라를 고용하세요 라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레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심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완전히 진심입니다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손흥민의 제안은 구단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선수가 자신의 연봉을 삭감해서라도 특정 스태프를 데려오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팀 동료들도 손흥민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주장 카를로스 벨라가 다가왔습니다. 손, 내 요청에 대해 들었어.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야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마크가 찍었던 그날의 영상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야? 니콜라가 없었다면 나는 파멸했을 거야 라고 손흥민이 설명했습니다. 팀 동료들은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들이 너를 모함하려 했어? 라고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니콜라가 막아줬어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LAFC 선수단 전체가 구단주를 찾아간 것입니다. 버그 회장님, 우리는 손의 요청을 지지합니다 라고 카를로스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팀 동료를 구했다면
우리는 그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 국가대표 디에고 로시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인종차별의 피해자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단주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가 됐으니까요. 그때 단장 존 토르첸스가 말했습니다. 버그 회장님, 이건 클럽에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무슨 의미지? 라고 레리가 물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위해 연봉을 희생하는 선수. 그게 충성심입니다. 그게 LAFC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라고 존이 설명했습니다. 레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실현시켜보자 라고 결정했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니콜라를 LA로 데려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주, 주거 문제까지.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이번엔 자신이 구할 차례였으니까요. 그는 즉시 니콜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니콜라,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런던의 어두운 방에서 짐을 싸고 있던 니콜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써니,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너는 LA로 오는 거야. 짐 싸. 라고 손흥민이 외쳤습니다. 8년 전 토트넘 훈련장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크는 여전히 영상 분석관으로 일하며 그날의 첫 만남을 카메라에 담았죠. 손흥민이 독일 레버쿠젠에서 막 이적해온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형편없었어요. 기자회견에서도 통역 없이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죠. 나는 행복해요. 여기 오는 것. 이라고 손흥민이 서툰 말했습니다. 문법도 엉망이었고 발음은 더 심각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죠. 새로운 한국 선수는 영어를 못한다. 팀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토트넘이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통역사가 아닌 언어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한 것이죠. 니콜라 베르나르가 면접을 보러 온 날을 마크는 기억합니다. 회의실에서 그는 8개 언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러시아어까지. 단장이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문화, 역사, 감정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학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손흥민과 니콜라의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라입니다. 라고 니콜라가 인사했습니다. 손흥민이 쭈뼛거리며 인사했죠.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서툰 답했습니다. 니콜라는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니? 긴장할 필요 없어. 라고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레버쿠젠에서 4년을 보낸 그에게 독일어는 영어보다 편했거든요. 아, 독일어가 훨씬 좋아요. 저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손흥민이 독일어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어로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니콜라가 제안했죠. 독일어로 시작해서 넘어가자. 한 걸음씩 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첫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니콜라는 축구 용어부터 시작했어요. 토어는 고리아, 미텔펠트는 미드필드. 이미 독일어로 알고 있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연결해보자. 독일어와 영어는 사촌이야. 많은 단어가 비슷해라고 니콜라가 말했습니다. 매일 오전 훈련 전 1시간, 오후 훈련 후 1시간, 하루 2시간씩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니콜라의 방식은 독특했어요. 그는 언어를 단순 암기가 아닌 문화로 가르쳤습니다. 써니, 영국 사람들이 not bad라고 하면 좋다는 의미야. quite good이라고 하면 아주 좋다는 뜻이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왜요? 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영국 문화는 절제를 중요시해. 그들은 너무 직접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 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3개월 후 손흥민의 영어는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는 멈추지 않았죠. 이제 프랑스어를 배워보자. 라고 니콜라가 제안했습니다. 프랑스어요? 왜요? 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포체티노는 아르헨티나 출신이지만 프랑스 선수들과는 프랑스어로 대화해. 네가 이해하면 전술 논의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니콜라가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의욕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프랑스 뉴스를 들었고 프랑스 축구 팟캐스트를 들으며 잠들었죠. 6개월 후 음바페가 토트넘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안녕 킬리안, 잘 지내? 라고 손흥민이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와우, 프랑스어를 하네? 라고 음바페가 프랑스어로 답했습니다. 두 선수가 프랑스어로 20분간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팀 동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다음은 스페인어였습니다. 해리 케인도 약간의 스페인어를 해. 로리스는 프랑스인이지만 스페인어를 이해해. 스페인어를 하면 더 많은 선수들과 연결될 수 있어 라고 니콜라가 설명했습니다. 니콜라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의 제스처, 표정, 문화적 뉘앙스까지 모두 전수했죠. 스페인에서는 크고 빠르게 말해. 부끄러워하지 마. 프랑스에서는 톤이 중요해. 독일에서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라고 니콜라가 조언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손흥민은 내게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영국 기자에게는 프랑스 기자에게는 프랑스어로, 독일 기자에게는 독일어로, 스페인 기자에게는 스페인어로 답했죠. 유럽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손흥민, 다국어 구사 축구 선수, 내게 유럽 언어를 구사하는 아시아 선수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니콜라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써니는 재능이 있어. 나는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죠. 아냐, 너는 나에게 날개를 줬어. 이제 나는 날 수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수업은 8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부상으로 누워있을 때도, 크리스마스 아침에도, 심지어 월드컵 기간에도요. 니콜라는 단순한 언어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죠. 니콜라와 손흥민의 비밀 수업 내용은 토트넘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영상 기록을 담당하며 그들의 특별한 여정을 모두 지켜봤죠. 새벽 5시 훈련장이 텅 비어있을 시간, 손흥민과 니콜라는 이미 미팅룸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인터뷰 전략에 대해 배울 거야 라고 니콜라가 말했습니다. 니콜라가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미디어 대응법 각국별 차이점이라고요. 영국 미디어는 논란을 좋아해. 네 말을 비틀려고 할 거야. 항상 조심해야 해라고 니콜라가 조언했습니다. 어떻게요? 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절대 싫어한다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 선호한다거나 내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말해라고 니콜라가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이 가르침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인터뷰 실수로 구설에 오르는데 손흥민은 8년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프랑스 미디어는 달라. 그들은 철학을 좋아해. 축구의 예술, 경기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라고 니콜라가 설명했습니다. 독일 미디어는요? 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직설적이야. 숫자, 사실, 전술, 감정적인 답변은 피해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스페인은요? 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열정, 드라마. 그들은 이야기를 좋아해. 네 꿈, 네 가족에 대해 말해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니콜라는 각 나라 기자들의 질문 패턴까지 분석해서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언어를 넘어섰습니다. 문화 인류학 강의에 가까웠죠. 써니, 영국 팬들이 노래하는 이유를 알아? 라고 니콜라가 물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요?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아니야. 노동자 계급 문화야. 축구는 그들의 탈출구야. 노래는 그들의 정체성이야 라고 니콜라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해는 손흥민이 팬들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월드컵이 있던 해, 니콜라는 특별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32개국 선수들을 만날 거야. 각 언어로 기본 인사말을 배워보자 라고 니콜라가 제안했습니다. 미친 짓처럼 들렸지만 손흥민은 해냈습니다. 32개국 언어로 기본 인사와 감사 표현을 익혔죠. 브라질 선수를 만나면 포르투갈어로 오브리가두, 일본 선수에게는 일본어로 아리가토, 세르비아 선수에게는 세르비아어로 흐발라. 상대 선수들은 깜짝 놀라며 손흥민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내 언어를 알아? 라고 물으면 리스펙트야. 모든 사람은 자기 언어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이 작은 제스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기장에서 적대적인 상황이 생겨도 상대 선수들은 손흥민에게만은 우호적이었죠. 니콜라의 가르침은 전술 이해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콘테는 이탈리아식 영어를 써.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탈리아야. 이탈리아 축구 문화를 이해하면 그의 전술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니콜라가 설명했습니다. 카테나치오요? 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그 이상이야. 라 그린따 투쟁 정신. 일 지오코 플레이. 이탈리아 축구는 체스야. 체커가 아니야 라고 니콜라가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감독이 바뀔 때마다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모리뉴, 누누, 콘테, 모든 감독이 손흥민의 전술 이해도에 감탄했죠. 손은 똑똑해. 내가 설명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걸 이해해라고 모리뉴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던 겁니다. 니콜라는 또한 손흥민의 개인 PR 전략도 도왔습니다. 소셜미디어 포스트는 항상 다국어로 영어, 한국어, 플러스 하나 더라고 니콜라가 조언했습니다. 왜 하나 더요? 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현지 팬들에게 존중을 표시해. 바르샤와 경기? 카탈루냐어 추가. 바이에른과 경기? 독일어 추가라고 니콜라가 설명했습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전 세계 팬들이 그를 사랑하게 됐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니콜라가 손흥민의 정신적 지지자였다는 점입니다.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니콜라는 밤늦게까지 손흥민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해. 그들이 너를 공격하는 건 너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네 성공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어라고 니콜라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파요. 라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너는 그들의 증오보다 강해. 네 언어 능력, 네 문화적 지식, 그게 네 갑옷이야라고 니콜라가 격려했습니다. 8년간 니콜라가 작성한 수업 노트는 수천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손흥민의 발음 교정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터뷰 시뮬레이션, 문화 강의 내용까지 그는 한 푼의 추가 수당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10시간 수업이라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일 3시간 이상을 손흥민과 보냈죠. 왜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라고 손흥민이 한 번 물었을 때 니콜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써니, 너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야. 너는 내 걸작이야. 네가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마크는 여느 때처럼 카메라를 들고 경기를 기록하고 있었죠. 후반 35분,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러 갔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원숭이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인종차별이었죠. 손흥민의 표정이 굳었지만 그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코너킥을 찼습니다. 공은 해리 케인의 머리로 정확히 날아갔고 골이 됐죠. 하지만 니콜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관중석으로 올라갔어요. 보안 요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그는 자신의 아이디 카드를 보이며 통과했습니다. 나는 클럽 직원이야. 확인할 게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는 휴대폰을 꺼내 관중석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난 구역으로 정확히 걸어갔죠. 거기에는 3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니콜라를 보자 시치미를 뚝 뗐어요.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부인했습니다. 니콜라는 침착하게 주변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원숭이 소리 들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성이 용기 있게 말했죠. 네. 저 사람들이었어요. 역겨운 행동이에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니콜라는 즉시 경기장 CCTV 룸으로 향했습니다. 섹션 J, 15번째 줄. 최근 10분 영상이 필요해라고 요청했습니다. 관제실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매니저를 불러. 지금. 이건 증오 범죄야 라고 니콜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클럽 매니저가 도착했고 니콜라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명확하게 두 남성이 원숭이 제스처를 하는 장면이 잡혔죠. 니콜라는 그 영상을 즉시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도 보냈죠. 경기가 끝난 후 니콜라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또다시 인종차별적 모욕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영국 기자들에게는 프랑스 기자에게는 프랑스어로, 독일 기자에게는 독일어로 설명했습니다. 각국 언론이 동시에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국제적 이슈가 됐죠. 토트넘 스태프, 인종차별과 싸우다, 니콜라 베르나르, 손흥민의 수호자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다음날 체포됐고 법원은 그들에게 축구장 평생 출입 금지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프리미어리그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종차별 제로 관용 정책이라는 제목으로요. 모든 클럽에 인종차별 방지 담당관이 필요합니다. 모든 팬을 위한 의무 교육, 인종차별적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경기장 출입 금지라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프리미어리그는 그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밤 니콜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니콜라, 또 나를 위해 싸워줬네 라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아냐,
나는 옳은 일을 위해 싸운 거야 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했어. 사람들이 너도 공격할 수 있어 라고 손흥민이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니콜라는 소셜미디어에서 협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극우 팬들이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죠. 하지만 니콜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써니,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악이 승리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 인종차별의 위험성을 교육했고 팬그룹과 만나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어느 날 니콜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경 없는 축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국적의 유소년 선수들을 모아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손흥민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영어와 독일어로 축구를 지도했죠. 한 아이가 물었어요. 손 선수님, 인종차별을 당한 적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여러 번이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세요? 라고 아이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니콜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가르쳤어. 성공으로, 친절로, 그리고 너를 지지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맞서 싸우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뒀고 피파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라고 피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니콜라와 손흥민이 만든 작은 변화가 세계적 운동이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 손흥민의 언어 실력은 완벽에 가까워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통역 없이 4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죠. 유럽 언론은 그를 아시아의 언어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손흥민은 영국 선수들보다 더 나은 영어를 구사한다. 그의 프랑스어는 완벽하고 독일어는 유창하다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니콜라의 존재는 점점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새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비용 절감이 화두가 됐죠. 재무이사 마틴 콜린스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통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니까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절약되지? 라고 경영진이 물었습니다. 연간 20만 파운드입니다 라고 마틴이 답했습니다. 사실 니콜라의 역할은 이미 통역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팀 전체의 문화 코디네이터였고 인종차별 대응 담당관이었으며 국제 미디어 관계 전문가였죠. 하지만 숫자만 보는 경영진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니콜라는 조용히 마크에게 말했어요. 마크, 내 시간이 끝난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야? 라고 마크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손은 이제 완벽해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통역 이상의 일을 하잖아. 라고 마크가 반박했습니다. 니콜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라고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니콜라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LAFC 이적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마지막 토트넘 홈경기가 끝난 날, 손흥민은 4개 언어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시작해서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감사를 전했죠.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니콜라는 관중석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 일은 끝났어. 그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크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완벽한 언어 실력 뒤에는 8년간 매일같이 새벽 수업을 해준 니콜라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요. 손흥민이 LA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짧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니콜라, 와줬구나. 라고 손흥민이 반가워했습니다. 물론이지. LA에서 행운을 빌어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우리 수업이 그리울 거야 라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수업이 필요 없어. 준비됐어 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손흥민은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겠죠. 일주일 후 니콜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마틴 콜린스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8년이나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군요? 라고 니콜라가 물었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베르나르 씨라고 마틴이 답했습니다. 니콜라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8년간의 수업 자료, 손흥민과 찍은 사진들, 함께 만든 언어 교재들,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손흥민이 5년 전 스승의 날에 쓴 편지였죠. 니콜라 선생님께, 선생님은 제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인종차별에 맞서는 용기를 주셨으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올림. 니콜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크는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토트넘 직원들이 조용히 니콜라를 위한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너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해. 니콜라라고 동료들이 위로했습니다. 클럽이 실수를 한 거야 라고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위로했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니콜라가 떠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훈련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8년. 안녕. 오랜 친구라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베르나르 씨, 해고당한 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니콜라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내가 가르친 최고의 학생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전부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LA에서 이 소식을 들은 손흥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토트넘 회의실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재무이사 마틴 콜린스, 인사 담당 이사, 그리고 새로 부임한 운영 총괄이 앉아 있었죠. 니콜라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고 그의 사무실 출입 카드 권한도 축소됐거든요. 베르나르 씨, 앉으세요라고 마틴이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태프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불행히도 당신의 직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마틴이 통보했습니다. 8년 후에요? 라고 니콜라가 물었습니다. 클럽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AI 번역 시스템이 더 효율적입니다라고 마틴이 답했습니다. 니콜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AI요? AI가 인종차별과 싸울 수 있나요?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직무 기술서가 아닙니다. 베르나르 씨라고 마틴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제 일은 통역만이 아니었어요. 라고 니콜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년간의 헌신이 무시당하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죠. 첼시 사건 기억하세요? 크리스탈 팰리스. 제가 이 클럽을 스캔들에서 구했어요. 라고 니콜라가 외쳤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의 기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대요? 아니면 그저 은행 계좌요? 라고 니콜라가 비꼬았습니다. 마틴이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2주 통지입니다. 월말까지 사무실을 비워주세요. 라고 통보했습니다. 니콜라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일어섰습니다. 2주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선택입니다. 보안이 에스코트 할 겁니다. 라고 마틴이 답했습니다. 정말로 보안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8년간 함께 일한 동료가 이제는 그를 감시하는 입장이 됐죠. 니콜라는 사무실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동료들은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다들 자기 일자리를 걱정했겠죠. 그때 키트 매니저 톰이 다가왔습니다. 니콜라,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톰이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이 팀의 심장이야. 라고 톰이 외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사회에 편지를 썼어. 라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경 안 써. 이제 모든 게 돈이야. 라고 다른 직원이 답했습니다. 니콜라는 마지막으로 손흥민과 함께 공부했던 미팅룸에 들렀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아직 지난주 수업 내용이 남아 있었어요. 레슨 2847 스페인어 가정법. 8년간 거의 3000개의 수업. 하루도 빠지지 않은 기록이었죠. 그는 보드를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어요. 써니, 이제 너는 혼자 날 준비가 됐어. 행운을 빈다라고 적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려는데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한 모양이었죠. 베르나르 씨, 사실인가요? 토트넘이 해고했나요? 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라고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연락할 건가요? 라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니콜라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저에게 멋진 8년을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해고했잖아요. 라고 기자가 추궁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우정은 영원합니다. 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니콜라는 아내 소피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들이 그냥 나를 버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오 니콜라. 내가 한 모든 일 후에 라고 소피가 위로했습니다. 비즈니스야, 소피. 이해해 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LA는 오전 10시였겠죠. 니콜라, 방금 들었어.
사실이야? 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응, 써니. 사실이야 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손흥민이 분노했습니다. 나 걱정하지 마. 새 팀에 집중해 라고 니콜라가 달랬습니다.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너는 나의 라고 손흥민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것 같았어요. 써니? 라고 니콜라가 불렀습니다. 너는 내 선생님이고 내 보호자고 내 친구야. 그들이 이럴 수 없어. 라고 손흥민이 울먹였습니다. 끝났어. 놓아줘라고 니콜라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놓지 않을 거야. 기다려. 라고 손흥민이 외쳤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니콜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다음날 아침 영국 스포츠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토트넘, 손흥민의 은인 해고, 8년 헌신 무시한 냉정한 결정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토트넘 이사회는 수치스럽다. 니콜라는 통역사 이상이었다. 축구에는 더 이상 충성심이 없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팬들은 특히 분노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니콜라를 지켜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죠. 토트넘은 부랴부랴 해명 자료를 냈지만 역효과만 났습니다. 구조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 손흥민도 이미 떠난 상황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팬들은 더 화가 났죠. 손이 떠난 건 너희가 그의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대했기 때문이야. 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니콜라는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토트넘을 공격하지 마세요. 저는 아름다운 8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베르나르 씨? 저는 LAFC의 존 토르첸스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LAFC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단주 레리 버그, 단장 존 토르첸스, 그리고 감독 스티브 체룬돌로가 모여 있었죠. 손흥민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니콜라 베르나르를 여기 데려와야 합니다.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라고 손흥민이 선언했습니다. 레리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논의했잖아. 스태프가 가득 차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자리를 만드세요 라고 손흥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샐러리 캡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레리가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8년간 토트넘에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아니요. 당신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커리어를 구했어요. 인종차별자들과 싸워뒀어요. 라고 손흥민이 외쳤습니다. 스티브 감독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해. 이성적으로 대화하자라고 달랬습니다. 이성적이요? 좋아요. 이성적으로 해봅시다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마크가 촬영했던 첼시 사건 영상이었죠. 이거 보세요. 니콜라가 없었으면 저는 인종차별자로 몰렸을 겁니다. 제 커리어? 끝이었죠. 라고 손흥민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세상에. 그들이 당신을 모함하려 했군요? 라고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니콜라가 막았어요. 자기 안전을 걸고 저를 위해 싸웠어요.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존 토르첸스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주길 원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를 고용하세요. 문화 연결 책임자로 라고 손흥민이 제안했습니다. 그런 직책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라고 존이 답했습니다. 만드세요. 아니면? 라고 손흥민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저는 뛰지 않겠습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방금 이적한 스타 선수가 경기 거부를 선언한 거니까요. 우리를 협박하는 건가요? 라고 레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충성심이 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니콜라가 8년간 작성한 수업 노트의 일부였죠. 3,000개 수업. 매일 새벽 5시. 휴일도 없고 쉬는 날도 없었어요. 라고 손흥민이 설명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4개 언어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존중을 가르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레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이적료보다 적어요. 필요하면 제 연봉을 삭감하세요.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존이 레리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이건 클럽에 좋을 수 있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라고 레리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15개국 선수들이 있어요. 소통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8개 언어를 한다면? 라고 존이 설명했습니다. 스티브 감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되네요. 게다가 미디어 스토리도 강력할 거예요 라고 동의했습니다. 미디어 스토리요? 라고 레리가 물었습니다. 스타 선수가 멘토를 구한다. 현대 축구의 충성심.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라고 스티브가 설명했습니다. 레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마케팅 가치, 팀 화합, 손흥민의 컨디션. 모든 걸 고려했죠. 좋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뭐죠? 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그는 3개월 안에 가치를 증명해야 해라고 레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거래 성사라고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손흥민은 즉시 니콜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런던은 새벽 3시였지만 상관없었죠. 니콜라, 깨어있어? 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써니? 무슨 일이야? 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짐 싸. LA로 오는 거야 라고 손흥민이 외쳤습니다. 뭐? 써니, 술 마셨어? 라고 니콜라가 물었습니다. 아냐, 진심이야. LAFC가 널 원해. 라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써니,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니콜라가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을 했어. 널 위해 싸웠어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니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스라고 해. 제발이라고 손흥민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아내 라고 니콜라가 걱정했습니다. 데려와. LA는 아름다워. 소피도 좋아할 거야. 라고 손흥민이 설득했습니다. 니콜라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소피, 일어나. 손이 우리를 LA로 부르고 있어 라고 전했습니다. 뭐? 지금? 이라고 소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자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부인, 제발 오세요. 당신 남편이 저를 구했어요. 이제 제가 그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손흥민이 간청했습니다. 소피가 니콜라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8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빛나고 있었죠. 니콜라, 이건 내 기회야 라고 소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고 니콜라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은 없어. 손이 널 필요로 해. 그리고 너도 이게 필요해 라고 소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콜라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써니. 그래. 라고 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손흥민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예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외쳤습니다. 다음날 LAFC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LAFC, 니콜라 베르나르를 문화 연결 책임자로 임명이라는 발표가 나갔습니다.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화 연결 책임자? 그게 뭐야? 손흥민이 자기 통역사를 데려왔대. 아니야. 그는 통역사 이상이야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특히 열광했습니다. 손흥민, 의리의 아이콘, 은인을 구한 월드클래스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구단을 비난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손도 잃고 니콜라도 잃었어. 멍청한 이사회, 충성심을 이해 못해.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마틴 콜린스는 사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론이 너무 악화됐거든요. LAFC 공식 발표 후 며칠간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니콜라의 비자, 이주 비용, 주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손흥민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나섰어요. 버그 회장님,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또요? 라고 레리가 물었습니다. 니콜라의 집, 제 집 근처여야 합니다. 라고 손흥민이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찾아볼게요. 라고 레리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찾았어요. 승인만 해주세요. 라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주택을 찾아놨습니다. 비버리 일지의 조용한 주택가였죠. 그건 비싸요. 라고 레리가 걱정했습니다. 제가 차액을 낼게요. 라고 손흥민이 제안했습니다. 존 토르첸스가 놀랐습니다. 그의 집값을 내겠다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피와 땀으로 제 커리어를 지켰어요.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런던에서는 니콜라가 정신없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8년간의 삶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죠. 토트넘 동료들이 하나둘 찾아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마땅해. 니콜라라고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LA는 널 얻어서 행운이야 라고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해리 케인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니콜라,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해라고 사과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해리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넌 최고였어. LA에서 행운을 빌어라고 해리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니콜라는 마지막으로 토트넘 스타디움을 찾았습니다. 경비원이 알아보고 들여보내줬죠. 텅 빈 경기장을 걸으며 8년간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안녕, 오랜 친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을 때 전광판에 갑자기 불이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니콜라, 토트넘 스태프로부터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동료들이 비밀리에 준비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니콜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런던 히드로 공항. 니콜라 가족은 LA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야? 라고 소피가 물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해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니콜라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죠. LAX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웰컴 니콜라. 손에 수호자, 1위를 위한 존경이라는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한국 팬들도 많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플래카드도 보였죠. 의리의 사나이 니콜라, 손흥민의 은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니콜라, 라고 손흥민이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8년간 매일 만났지만 이렇게 감격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죠. 써니, 이 모든 사람들이 라고 니콜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 왔어. 넌 영웅이야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난 영웅이 아니야 라고 니콜라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영웅이야. 나에게, 그들에게, 인종차별과 싸우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 팬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니콜라, 사인해주세요. 라고 팬들이 요청했습니다. 손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 팬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니콜라는 처음으로 스타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이 준비한 집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 과해라고 니콜라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완벽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내게 침실에 아름다운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도 있었죠. 손, 받을 수 없어 라고 니콜라가 거절했습니다. 이미 받았어. 되돌릴 수 없어 라고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 안에는 환영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LAFC 선수들이 각자 준비한 거였죠. 카를로스 벨라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니콜라,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손이 모든 걸 얘기했어. 당신은 전설이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의 집에서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LAFC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가 모두 모였죠. 스티브 감독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니콜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건배! 라고 모두가 화답했습니다. 파티 중간,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8년 전, 니콜라는 저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어서는 법을 가르쳤어요 라고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니콜라를 바라봤습니다. 인종차별자들이 저를 공격했을 때 당신이 일어섰어요. 그들이 저를 모함하려 했을 때 당신이 싸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는 의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성을 넘어선 충성심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제게 그게 뭔지 보여줬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약속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당신에 대한 제 의리예요 라고 맹세했습니다. 니콜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써니, 난 자격이 없어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있어요. 누구보다도 라고 손흥민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니콜라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8년 전, 나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러 왔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의리가 무엇인지 배웠다. 한국인의 마음.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LAFC 첫 출근 날, 니콜라는 새로운 사무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패에는 문화 연결 책임자 니콜라 베르나르라고 적혀 있었죠. 내 사무실이라고 감탄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8년 내내 공용 공간을 썼는데 여기서는 독립된 사무실을 받았습니다. 존 토르첸스가 직접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영역이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역할이 정확히 뭐죠? 라고 니콜라가 물었습니다. 우리 국제 선수들의 소통을 도와주세요. 15개 국적이 있어요 라고 존이 설명했습니다. 니콜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전적인 과제였죠. 첫 미팅에서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멕시코, 우루과이, 프랑스,
가나, 에콰도르. 정말 다양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니콜라입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어떤 언어가 가장 편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로 대답했습니다. 니콜라는 놀랍게도 모든 언어로 응답했죠. 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이해해요. 제 일은 여러분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에고 로시가 스페인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웠나요? 라고 스페인어로 물었습니다. 인내와 열정,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니콜라가 스페인어로 답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가리켰습니다. 써니는 제 최고의 학생이었어요. 이제 그가 제 보스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니콜라의 역할은 즉시 빛을 발했습니다. 감독이 전술을 설명할 때 그는 서너 개의 언어로 동시 통역했죠. 선수들의 이해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니콜라, 이건 놀라워요. 라고 스티브 감독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제가 원하는 걸 정확히 이해해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홈경기가 있었습니다. 샌호세와의 라이벌전이었죠. 경기 전 라커룸에서 특별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손흥민이 4개 언어로 동료들을 격려했고 니콜라가 나머지 언어로 통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예요. 한 목소리, 한 마음 이라고 손흥민이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다 라고 니콜라가 스페인어로 통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모두가 각자의 언어로 외쳤습니다. 선수들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는 3대1 승리. 손흥민이 2골을 넣었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행복해 보이네요. 뭐가 바뀌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선생님이 여기 있어요. 제 보호자. 이제 걱정 없이 뛸 수 있어요.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니콜라를 말하는 건가요? 라고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는 스태프 이상이에요. 제 가족이에요.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손흥민의 의리, 축구계에 남은 마지막 로맨스. 이것이 진정한 충성심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손흥민, 한국인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다. 1위, K컬처의 새로운 키워드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니콜라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베르나르 씨, 어떤 기분이세요?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감사해요. 손이 제게 제2의 인생을 줬어요. 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당신들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뭔가요?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니콜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신뢰, 상호 존중, 그리고 의리라고 답했습니다. 의리요? 라고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손이 가르쳐준 한국 단어예요. 끊을 수 없는 유대란 뜻이에요. 라고 니콜라가 설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LAFC는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뒀고 팀 케미스트리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죠. 레리 버그가 니콜라를 불렀습니다. 니콜라, 사과를 빚졌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라고 니콜라가 물었습니다. 당신 가치를 의심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라고 레리가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버그 회장님이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손이 옳았어요.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어요. 라고 레리가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니콜라의 영향력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선수 간 패스 성공률 15% 상승, 전술 이해도, 테스트 점수 평균 22점 향상, 팀 내 갈등 제로. 미국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LAFC의 비밀 병기, 니콜라 효과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꾸다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ESPN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죠. 런던에서 LA로 충성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촬영 중 손흥민이 한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왜 니콜라를 데려왔냐고 물어요. 답은 간단해요. 제가 스스로를 구할 수 없을 때 그가 절 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라고 PD가 물었습니다. 인종차별, 모함, 증오. 그가 모두 막아뒀어요. 이제 제가 그를 위해 싸울 차례예요. 라고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니콜라의 가족도 LA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소피는 UCLA에서 언어학 강의를 시작했고 그들의 아이들은 현지 학교에 다녔죠. 이건 우리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어. 라고 소피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손 덕분이야. 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아냐, 의리 덕분이야. 라고 소피가 정정했습니다. 어느 날 니콜라는 손흥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열어봐. 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8년간의 사진들을 콜라주한 것이었죠. 첫 만남,
첫 수업, 첼시 사건, 챔피언스리그, 월드컵,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LA 공항에서 찍은 제외 사진이었습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에서 학생으로, 학생에서 형제로, 이것이 의리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니콜라. 라고 손흥민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어. 써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라고 니콜라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선 진정한 소통이었죠. LAFC에서의 첫 시즌이 절반을 지났을 때 니콜라는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그는 훈련장에 도착해 각 선수의 컨디션을 체크했죠. 단순한 통역이 아닌 심리 상담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우루과이 선수 브라이언 로드리게스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니콜라,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브라이언이 스페인어로 털어놨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니콜라가 스페인어로 물었습니다. 가족이, 우루과이가 그리워라고 브라이언이 스페인어로 답했습니다. 향수병이었습니다. 니콜라는 즉시 손흥민을 불렀죠. 써니, 브라이언이 도움이 필요해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도움? 이라고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향수병. 내 유럽 첫해 기억나? 라고 니콜라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의 집에서 특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음식과 우루과이 음식이 함께 준비됐죠. 브라이언,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손흥민이 서툰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가족이야 라고 스페인어로 덧붙였습니다. 브라이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형제라고 스페인어로 답했습니다. 니콜라가 통역하며 덧붙였습니다. 이게 팀이란 뜻이야. 아무도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브라이언은 3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부활했습니다. 언론 대응도 니콜라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언론이 집중 취재를 올 때 그의 능력이 빛났죠. 멕시코 기자가 스페인어로 물었습니다. 베르나르 씨, 왜 LAFC가 특별한가요? 니콜라가 완벽한 스페인어로 답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언어가 평등해요. 모든 문화가 존중받아요. 멕시코 기자들은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멕시코 사람처럼 말하네요. 라고 스페인어로 칭찬했습니다. 최고들에게서 배웠어요 라고 니콜라가 스페인어로 답하며 카를로스 벨라를 가리켰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팬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LA의 다양한 커뮤니티 한인, 멕시칸, 중남미 모두가 니콜라를 사랑하게 됐죠. 그는 우리의 목소리야 라고 팬들이 외쳤습니다. 그는 우리 문화를 이해해 라고 스페인어로 외쳤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레리 버그가 니콜라를 다시 불렀습니다. 당신의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가 긴장했습니다. 최고의 성적으로 통과했어요. 사실. 이라고 레리가 새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요. 5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5년이요? 라고 니콜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2배로 올릴게요 라고 레리가 덧붙였습니다. 니콜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스라고 해요. 제발이라고 레리가 간청했습니다. 손흥민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써니? 라고 니콜라가 놀라며 불렀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라고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선수단 전체가 들어와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라고 모두가 외쳤습니다. 장기 가족이 된 걸 환영해. 라고 카를로스가 축하했습니다. 그날 밤, 니콜라는 토트넘 시절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LA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 모두 잘 지내길이라고 전했습니다. 답장들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기뻐. 자격이 있어. 토트넘의 손실은 LA의 이익이라는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 LAFC는 서부 컨퍼런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니콜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보이시즈라는 제목으로 각 선수가 자기 언어로 팀을 응원하는 영상을 만든 거죠. 15개 언어로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는 영상은 바이럴이 됐습니다. 이게 축구야. 다양성 속의 단결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MLS 컵 파이널. LAFC는 극적으로 우승했습니다. 손흥민이 결승골을 넣었고 그는 곧장 니콜라에게 달려갔죠.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내 선생님. 내 형제. 라고 손흥민이 외쳤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은 올해의 스포츠 사진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서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트로피는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니콜라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제 커리어를 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구했어요. 이게 의리란 뜻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의리,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팬들이 시작한 구호였죠. 의리, 의리, 의리. 니콜라는 마이크를 잡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내 제자, 내 친구, 내 형제.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의리의 승리였고, 신뢰의 승리였으며,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언어 천재 니콜라와 손흥민의 의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승을 버리지 않은 제자, 제자를 지켜준 스승. 이들의 이야기는 각박한 현대 축구계의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필요와 효율성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의리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죠. 여러분도 주변에 니콜라 같은 은인이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영상을 통해 의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